오늘도 콤플렉스를 들어가기 전에 심리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제 3강이네요. 법화경을 보는데 무량의처삼매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의 근성욕을 보고 삼매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제 입장에서는 이 콤플렉스나 스키마 내지는 방위제 보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스키마를 주제로 하죠. 근데 저번 주 했던, 음, 뭐 다 연결되는 것이니까 다시 한 복습하는 사유를 하면서 스키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했던 첫 페이지를 똑같이 사유를 할 거예요. 제가 남원 실상사 화엄학림에서 공부했어요. 실상, 열매의 모습, 실상사, 실존. 환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열매 실자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 존재한다는 것은 항상 인식한다는 것과 조건되어져 있다. 그렇죠. 근데 인식을 하려면 감각기관이 조건되어져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식 주체가 인식의 대상을 인식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실존이다. 저는 이 실존을 이렇게 지금까지 평생 사유를 했어요. 괜찮은가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세 가지의 조건인데, 이 불교에서는 뭐 18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식하는 모습을 정보를 수용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신경 전달 물질로 되어서 이제 뇌로 가죠.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조사를 하죠.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와나 이제 아비담마에서 속행이라고 해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을 하죠.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이제 확신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반응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 정보 수용을 수라하고, 그래서 조사, 결정, 속행, 등록 하는 이 과정이 두 가지가 있다겠죠. 하나는 판단을 하고 하나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상이라 하고 생각하는 것을 식이라 합니다. 자,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것의 뿌리가 뭐라 그랬어요? 성향, 감정, 의지. 이것의 뿌리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믿음을 통해서 성향이 나오죠. 감정, 의지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판단과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이 조사, 결정, 속행, 등록 그렇습니다. 불가로 본다면 생각한다 이것은 육식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성향, 감정, 의지를 칠식이다라고 하고 믿음을 팔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을 스키마라고 심리학에서는 말을 하고 칠식을 콤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식을 보면 바른 판단과
생각을 하면 결과적으로 행복하게 되고, 바르지 못한 판단과 생각을 하게 되면 불행하게 된다. 고통이라고 하죠. 고통스럽게 된다. 이 바르지 못한 판단과 생각을 제가 도표를 하나를 더 그릴 거예요. 음. 첫 번째는 집착과 욕망. 두 번째는 혐오, 분노. 세 번째는 왜곡 합리화. 저번에 이 필기 안 했죠? 왜 이렇게 바뀌냐면은, 사유를 하면서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저도 사유를 하고, 항상 수정해 가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옳은지 틀린지도 같이 사유를 해봐 주겠습니다. 그래서 뭐 집착 욕망을 불가해서는 탐이라 하고, 혐오 분노를 진이라 하고, 왜곡 합리화를 치라고 하죠. 이게 탐진치로 되어진 생각들이 불행과 고통을 만든다. 그런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실상이 아니잖아요.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에, 좌절을 가져오죠. 그리고 잘못 봤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안 좋아지죠. 그래서 슬퍼지고요. 그리고 비탄에 빠지고, 그리고 절망에 빠지고, 그리고 우울에 빠지고, 그 다음에 두려움에 빠지죠. 그래서 이 모든 감정들의 끝에는 공포가 있다. 공황장애, 다 그런 것들이 이런 거죠. 공포. 이 공포를 느끼면은, 공포를 느끼면 이제 도망가게 되죠. 그죠? 공포까지 가게 되면 이제 살려고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이 경험을 잠재의식이 억압을 합니다. 의식에 억압을 하는데 그것이 스키마와 콤플렉스를 형성하게 된다.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시기가 되어서 촉발 사건이 벌어지죠. 트리거. 트리거 사건이 딱 벌어지면은 잠재의식이 동요가 됩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이 페이지를 이제 오늘 스키마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콤플렉스의 동요, 그리고 일어남. 그래서 그 잠재의식 콤플렉스라는 것은 가장 각각 형성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공포를 극한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공포를 느끼고 나서야 콤플렉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귀신이라고 한다라면은 귀신은 자기가 공포스러우니까 나와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잖아. 영화에서 안 봤어요. 거기 저기 뭐야 전설의 고향에서 귀신 나와서 공포 분위기를 조장 안 하는 귀신이 어디 있나? 지기들이 이제 공포스러우니까 그렇게 조장을 해요. 공포라고 하는 자성을 가지고 도망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걔네 촉발 사건, 트리거가 사건이 일어나 툭 올라왔어. 그러면 일단은 공포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했던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자성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공포에서 탐진치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공포스러웠을 때는 그 어떤 사건의 대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도망가거나 도망가지 못하면 복종하거나 그 두 가지밖에 일을 못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네들의 귀신들이 하는 자성은 도망가는 행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종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 자, 도망을 가게 되었을 때, 도망을 가게 되었을 때, 도망을 가서 마음을 안정시키려니까 어디에 마음을 줘야 돼요. 그래서 중독이 되어버리면 공포심이 좀 사라지죠. 그리고 내가 당한 만큼 좀 약한 상대에게 그만큼 또 품풀이를 해요. 그럼 스트레스도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피해서 어디에 중독된다든지 아니면은 고통받은 것만큼 약한 어떤 이들에게 내가 똑같이 품풀이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러고 있어요. 음, 그래서 중독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화풀이를 합니다. 이런 거죠. 이게 중독이 탐욕이고 화풀이가 성냄이고 복종이 어리석음이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뭘 붙이면 말까요? 중독 방어 기제예요. 음. 저번 주에 했던 많은 방어 기제들을 종합한다라면 중독 방어 기제라고. 이것은 화풀이 방어 기제고, 이것은 복종 방어 기제고.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의 방어 기제가 갖고 있는 믿음 체계, 스키마가 무엇일까를 오늘 사유해 보는 것이 오늘 할 일입니다. 여기 나오는 스키마, 믿음, 여기 나오는 스키마, 복종에서 나오는 스키마. 스키마를 알아야지 그 귀신의 한을 풀어줄 것 아니겠어요? 귀신 한을 풀어줘야지 이제 그 귀신이 천도가 되잖아요. 그 한이 뭔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중독인다라면은 뭔가를 가질 만한 것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가질 만한 무엇을 가지고 싸울 만한 것이 뭐가 있죠? 돈 주고 뭘 사죠? 음, 뭐가 있겠어요?
동양 철학적 사유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주체가 있어요. 주체가 있으면은 그 주체가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하면은 무슨 활동과 무슨 활동이 있을까요? 육체적인 활동과 정신의 활동이 있어요. 그러겠죠? 그런 육체적인 활동으로 되어진 결과물이 뭘 것 같아요? 이제 주된 것이 재물이에요, 재물. 그리고 정신적인 활동으로 되어진 것이 권력이나 권력. 왜 정신은 명분인데, 다 언어인데요. 언어를 가지면 내가 어떤 자유를 획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과 권력이 모든 생명체들이 가지려고 하는 두 가지가 육체적 활동의 결과물들, 정신적 활동의 결과물들, 눈에 보이지 않는 재물, 눈에 보이는 재물 두 가지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재물을 우리는 돈이라 하고, 보이지 않는 재물을 권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돈과 권력 가지고 싸우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중독도 첫 번째, 재물, 눈에 보이는 재물에 중독이 됩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물, 즉 권력인데 권력은 인간 관계예요. 인간 관계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권력이 있다고 해요. 음, 내가 뭘 못하면 권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인간 관계. 세 번째는 중독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근본적인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를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세 가지로. 화풀이도 마찬가지죠. 1번, 재물의 범주로 재물 때문에 화가 나고, 2번, 인간관계 때문에 화가 나고, 그리고 화풀이하는 이들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자, 복종도 마찬가지예요. 1번, 재물에 대한. 두 번째, 인간관계에 대한. 세 번째, 가치관에 대한. 이렇게 총 9가지로 스키마를 볼 겁니다. 음. 자, 먼저, 중독, 탐욕, 방어기제의 재물. 그런 거죠. 이제 내가 너무 힘들어. 삶이 힘드니까 힘들 때마다 술집에 가. 그래가 술을 마셔. 그래서 술 마시면 술이, 어, 저는 술을 잘 마시지 않지만 그 좋아하는 분들은 맛있다면서요, 술이. 그래서 힘만 들면 술을 마시는. 뭔가 중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모습이에요. 건강한 사람들, 건강하게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중독되어 있지 않아요. 일단 저 사람이 뭔가 좋아하는데 정도 이상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뭘 삶에 어떤 문제에서 회피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부분은 작동을 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그 부분이 저 사람에게 아킬레거스건이 있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건강한 사람들은 항상 그걸 즐기는 것이지 그것에 빠지지 않죠. 근데 중독은 즐김을 넘어서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음. 그래서 뭐 쇼핑 중독, 그러면 뭔가 물건을 사야 되죠. 쇼핑 중독자 손 들어봐요. 빨리빨리 들어봐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면 혹은 그것을 하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라는 스키마가 있어요.
그죠? 담배를 피면 너무 좋아. 컴퓨터를 하면 너무, 게임을 하면 너무 좋아. 그래서 너무 좋아.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 중독이 되어져 있고, 어, 그것이 너무 좋아? 라고 하면 나는 그런 방어 기제를 갖고 있고, 그러한 스키마를 갖고 있다. 인간관계는 이게요, 수동적 의존이 있어요. 의존관계, 니은이 능동적 의존 관계가 있어요. 수동적은 어떤 거냐면 힘든 일이 있으니까 인간관계에 중독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그 의존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중독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내 삶을 대면하지 못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물질에만 빠진 게 아니라 인간 관계도 중독에 빠진다고요. 그게 수동적 의존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랑을 받아야 돼. 이런 스키마가 있죠. 너무나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은 의존성이고, 그것도 또 하나 중독이다. 나는 사랑을 받아야 해. 또, 내가 누구를 돌봐줘야 돼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돌봐줌으로 해가지고, 의존을 하는 거죠. 이렇게 능동적 의존이고, 돌봐주는 것이 이렇게, 지나치다는 거죠. 삶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언니 역할,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죠. 음. 리더 중독되는 거죠. 그것도 내 삶을 회피하는 중독의 중독. 그래서 나는 사랑을 해야 해, 주어야 해, 이런 거. 해야 해. 이것도 중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그 귀신같이도 수동적 의존 중독자들과 능동적 중독 의존자들 또 만나요, 또. 어? 만나가지고 이제 친하다고 아니, 그런 한 사람은 수동적, 한 사람은 능동적으로 막 친하게 지내는데 둘 다, 인생을 회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비정상적으로 친한 거죠. 서로 간에 중독되어져 있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하고인가? 그러자 가치관은 어떤 거냐면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빨리 떠나서 다른 장소, 다른 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런 신념들 있죠? 도망가는 거죠. 어때요? 음, 이것이 중독 방어 기제에 따르는 스키마들이라고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한 것이 왜 정리했냐면은 그 많은 그 스키마 책들이 있잖아요. 책들을 보고 있으면은 왠지 그 정리가 깔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책들을 보면서 그 어떤 하나의 기준을 제가 두고 다시 헤쳐 모여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어, 자, 화풀이 성냄 방어 기제에 따르는 스키마를 볼게요. 제목을 보면 그것을 가지 못하면,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두 번째, 그것을 하지 못하면, 하지 못하면 우울해. 나는 우울해.
두려워. 이런 스키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화가 나. 이제 어떤 재물을 내가 가지 못하면, 뭐 하지 못하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 컴플렉스에 갖고 있는 화풀이를 한다는 겁니다. 화풀이. 내가 더 강한 상대한테 억눌리고 당했던 것을 내가 재물을 갖지 못하거나 뭔가를 하지 못했을 때, 어렸을 때, 내지는 전생에 어떤 힘센 자에게 당했던 것을 그걸 빌미로 화풀이를 한다는 거예요. 화풀이. 음. 그러면서 자기가 강한 사람이라고 또 합리화를 하죠. 그래서 화를 낸다는 건 너무 나약한 거예요. 화를 낸다는 건 너무 나약해서 당했던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그대로 화풀 하는 건데, 정말 강한 사람들은 당하지 않고 이 일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화를 내지 않죠. 단호하게 대처할 뿐. 단호함과 화는 다르죠, 퀄리티가? 비슷한 것도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단호함은 누굴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해결하려고 그를 인지치료, 행동치료 하려고 단호하게 소리를 치는 거야. 근데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유년기에 전생에 당했던 것을 그대로 복수하는 거야. 그 복수하면서 소리를 크게 지른 것과 상황을 해결하려고 소리를 크게 지른 것은 본질이 달라요. 근데 이것은 재물을 소재로 해서 어,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면은 우울해지고 두려워지고, 남을 대상으로 하면 화를 내고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인간관계, 수동적 공격성이 있고 능동적 공격성이 있어요. 수동적 공격성은 뭐냐면은 수동적이죠. 누굴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해. 능동적인 것은 너는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 이것이 이제 슬픔, 비탄, 절망, 우울, 공포, 두려움. 그런 것들이 동반하고, 너는 죽어야 해. 그러면 분노가 동반을 하죠. 그래서 공격을 하죠. 자기를 공격하든지 남을 공격하든지 그렇게 하죠. 화풀이를 하는 화풀이. 자기의 화풀이 하면 우울증이고, 남을 화풀이 하면 이제 폭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화를 내고 있다. 저 사람은 당했던 사람이구나. 어, 그 당하지 않은 사람이 화를 내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 이제 많이 당한 사람이 화를 많이 내죠. 많이 당한 사람이 많이 삐지고, 음. 많이 당한 사람이 많이 우울하고, 그런 거죠. 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 감정이 그렇게 기복이 심하지도 않냐, 공격성이 나오지도 않죠. 그래서 화를 내고 있다, 우울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상처가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화내고 감정이 기복 심한 사람을 두고 어떻게 똑같이 하겠어요? 그 가련한 중생들을 보고. 어, 자, 가치관. 그래서 나를 무시하거나 공격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행해져야 돼. 이런 스키마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복종 볼게요. 복종 재물은 첫 번째, 그것을 가지면 이때는 뭐냐면 합리화가 됐으니까 비겁하게 가진 거죠.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가 그러는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망했어. 그럼 누구라도 그 역할을 잘 해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 그 총대를 내가 맬 거야. 나는 모든 국민을 위해서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한 것보다 내가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주문을 걸잖아요. 어, 그래 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음. 이 재물로 어떤 뭘 가졌어. 그 가지는데 그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옳은 재물이야라고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음. 그러고 있으면은 지금 현재 자기 상황을 대면하지 않는 거잖아요. 두 번째, 그것을 가지지 못해도 또 비겁이죠. 그것도 옳다는 거죠. 심포도 비유 알죠? 여우가 그 길 가다 심포도가 있었는데 아무 뛰어도 포도를 따지를 못해. 그래가 딱 하면 나는 신 거 안 좋아해. 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심포를 따지 못하니 어떤 방법으로 따든지 안 그러면은 내가 따지 못함을 인정하든지 해야지 건강한 것인데 나는 저기 심포도 안 좋아해. 난 안 따먹을 거야. 그러고 당당히 또 거기 가잖아요. 그것도 회피하고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것도 건강한 것이 못 되죠. 인간관계는 내가 의존하는 것은 누구에게 의존하는 것은 내가 화내는 것은 정당해. 그래서 의존하는 것은 의존하는 게 아니고 나는 사람이 저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참 좋은 친구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화내는 것도 나는 저를 교육시키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화내고 의존하고 한다는 거죠. 것이다. 어리석음. 자, 가치관은 내가 어떤 일에서 타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스키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어 계제에 따른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총 9가지의 범주로 스키마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범주에서 더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좀 더 꾸며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사유에서 분류해 놓은 것은 이렇게 9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콤플렉스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방어 기제와 그런 스키마를 갖고 있는 어떤 그것이 그 콤플렉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아를 이야기하려면 내가 어떤 선생님, 그 아들, 뭐 시민 그런 걸 종합되어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따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죠. 방어 기제와 스키마를 통해서 그 콤플렉스를, 그 자아를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콤플렉스를 이렇게 쭉 연구를 할 텐데요. 하나하나 콤플렉스마다 어떤 방어 기제를 쓰고 어떤 스키마를 쓰고 그러니 그러한 자아는 어떻게 치유가 되어져야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컴플렉스마다
방어기제, 스키마, 치유 과정까지 한번 사유해 보는 그런 사유의 여정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굉장히 많은 스키마가 있을 텐데, 음, 어떤 그 좀 기본적인 그런 거를 지금 정리해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제 단어를 좀 바꿔야 돼. 기본적인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글이지. 본질적인, 본질.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이라고 합시다. 음. 예를 거기, 들어서 어, 어, 어떤 아이가 뭐 부모한테 막 학대받고 불행하게 자라서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잘 해소가 안 되고 이제 공포 속에서 예를 음, 들어 가족이란 건 뭐 필요 없는 거야 라는 음, 스키마가 형성이 된 채로 음, 이제 그 모든 가족에 대한 걔가 억압했다고 음, 가정하면요. 음, 근데 이제 어디 가서 이 가족이란 단어를 딱 듣고 건드려지는 게 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뭐 가족은 필요 없는 거야 라는 스키마가 딱 건드려진다면 음, 그러고 나서 그 기억이 떠오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음, 여,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 스키마? 아까는 좀 그런 구체적 상황에 음, 대한 스키마였다면 이런 음. 본질적 스키마가 함께 건드려진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어떻게? 응? 네. 지금 제가 그 지금 질문을 이해를 못 했는데, 그러니까 음. 그 이런 본질적 스키마가 있고 또 저는 스키마라고 할 때, 이게 네. 잠깐만요. 거기, 이게 그렇게 그 분류한다라면 지금 1번, 2번은 위에 있는 스키마라면 더 본질 스키마 그 가치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3번, 1, 2, 3번 할 때 3번은 가장 본질적인 스키마고 1번, 2번은 좀 현상적인 스키마. 그럼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그 음. 가족에게 학대받은 아이는 그 화풀이 방어 기준 중에서 3번 그 스키마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그 보는 좀 게. 드러난 거 산다면 거기 2다시 니은 있잖아요. 네네. 능동적 공격성. 그래서 가족이 나를 무시하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서 그것에, 뭐죠? 그걸 건드려지는 그 사건, 트리거 사건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은 죽어버려야 돼. 라는 스키마가 있죠. 이제 가족과 이제 연계된 그런 대상을 보고 너는 죽어버려야 돼.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나를 무시하거나 공격하는 자는 반드시 불행해져야 되는 근본적인 스키마가 있고. 그 중독 방어 기제와 어, 합리화 방어 기제의 뭐 차이를 어, 한번 사례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면 네. 어떤 사람이 어, 그 가족들을 보면 골치 아프니까 일 중독에 빠진다고 치면 어, 그렇죠. 네, 음. 그 중독 방어 기제인데 그러다가 정말 나는 일을 너무 사랑해. 내가 없으면 우리 직장은 뭐 안 돌아갈 거야. 뭐 이렇게까지 생각해 버리면 합리화 방어 기제가 되는 걸까요? 이게 그 합리화 방어 기제는 중독과 화풀이에 항상 같이 동참하는 거죠. 이게 두드러질 때도 이제 있겠지만, 일단 모든 어리석음은 다 합리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듯이. 그 독립적일 때도 얘기했지만 보통 이제 중복돼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때리는 것이 맞은 것 같으니까 때리는 거잖아요. 합리화죠, 뭐다. 합리화가 있죠. 어, 이렇게 이제 낱낱이
나누어서 이제 콤플렉스를 한 50여 가지를 우리 교재 한 41가지 또 다른 또 저번에 그 수진을 보살님이 뭐 한 권 더 추천해 줬다는 또 그 책을 보니까 좀 플러스 알파로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41가지 마치고 또 중복되지 않는 것들도 한 50가지 이상을 한번 주제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낱낱이 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 모든 콤플렉스가 다 조금씩 다 있거든요.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신체화 방어 기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화풀이였던가요? 화풀이죠. 네. 화풀이죠. 이제 자기 몸매다고 공격하는 거죠. 음. 이게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은 공격이고, 자기 몸을 대상으로 하면은 그렇고, 또 자기 정신을 대상으로 하면은 뭐 이렇게 공황장애 뭐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고, 다 화가 난 거죠. 공격하는 겁니다. 뭐 슬픔, 비탐, 절망, 우울, 공포, 두려움 다 그것이 공격하는 거잖아요. 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적극적으로 자해를 하지 않아도 나의 어떤 건강, 그렇죠. 질병을 음, 만들어낼 수도 있는 네, 그렇죠. 그런 것까지. 네. 음. 이게 그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고 기분 나쁜 상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음. 이렇게 그 방어기제나 스키마를 갖다가 낱낱이 알고 있으면은 어떤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방어기제 스키마를 갖다가 뭐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막 진지하게 똑똑한 척 내지는 뭐 굉장히 자기가 무서운 사람인 척 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불쌍하죠. 불쌍하죠. 어, 싸울 대상이 아니고 줘야 될 대상으로 보겠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방어 기자를 보고 나도 방어 기자 나 보니까 이제 뒤죽박죽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면 이제 그 병증을 보고 있는 의사의 태도가 되지 않겠어요? 모르니까 그 같이 싸우는 거지. 음. 그 스님께서 어, 네. 슬픔도 어, 뭐 우울도 음, 회피하는 것도 음. 좀 뭐 그런 것도 다 화내는 모습이다 이런 말을 네. 예전에 하신 음. 적이 있는데 음. 제가 전 슬퍼서 우는 거라니까 근데 그게 화내는 화내는 거 화내는 거죠. 모습이라고 하셨잖아요. 음. 음. 그런 우리가 느끼는 그런 좀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분류되는 그런 모든 상태들은 전부 다 이런 스키마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스키마 때문이죠.